여기 파리의 한 카페에서 한숨을 내쉬며 앉아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만이 가득한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그녀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리가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질투일까요?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을 부러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파리 외곽의 세브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그런 기분이 들고 있죠. 저는 펠리나 아고스타라고 해요. 기자예요. 나이는 32살이고 제멋대로인 곱슬 갈색 머리와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는 초록 눈을 가졌죠. 지금은 아마 폭풍우 치는 바다색일 거예요. 기분이 정말 안 좋거든요.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사랑하는 도시 파리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어요. 거리에는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에펠탑에는 올림픽 반지가 빛나고 있으며 마치 마법 같은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어디를 봐도 어디서 들어도 전부 한국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어요. 여기저기 한국 선수들이 있는 광고판 몇 개가 보이더니 갑자기 한국이 파리를 점령한 것 같았어요. 동네마다 한국 식당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한국 과자를 먹고 한국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달고나 커피라는 걸 팔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는 소셜 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전부 한국 선수들, 한국 음식, 한국 모시기 얘기뿐이었거든요. 여긴 파리 올림픽이지 서울 올림픽이 아니라고. 폰을 던져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선풍기는 부드럽게 돌고 있었지만 제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왜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대학 때부터 친구인 왕멍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우리 둘 다 세브르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어요. 왕멍은 중국 출신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친구예요. 그녀는 이 한국 열풍에 대해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펠리나, 뉴스 보고 있어. 그녀의 메시지였어요. 또 한국 올림픽팀 특집 방송하고 있어. 저는 신음하며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선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훈련 일정과 파리에 온 게 얼마나 신나는지 얘기하고 있었죠. 보고 있어. 저는 왕멍에게 답장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녀가 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다음 1시간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런 기분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작지만 평판 좋은 신문사에서 일해요. 평소에는 제 일이 너무 좋지만 요즘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편집장 피에르가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피에르는 키가 크고 소금 후추 같은 머리카락에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멘토 같은 존재였죠. 펠리나, 그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너한테 좋은 기사가 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이 아닌 다른 주제를 쓸 기회인가 했죠. 한국 올림픽팀에 대한 심층 기사를 써줬으면 해. 피에르가 계속 말했어요. 제 시무룩해지는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들의 성공, 훈련 방법, 식단 모든 걸 다뤄. 독자들이 그들을 정말 좋아하거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원한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알겠어요. 피에르, 간신히 말했어요. 좋아요. 정말 멋지네요.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우주는 정말 나한테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의자에 무겁게 앉아 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팀에 대해 써야 한다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뭔가를 밝혀내서 한국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결심으로 새 문서를 열고 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열풍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고요. 이 과제가 제 경력, 신념, 심지어 제 자신까지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올림픽 빌리지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집장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죠. 펠리나, 너와 왕멍은 한국팀을 취재해야 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야.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빌리지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조깅하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 얘기하거나 연습하러 가고 있었죠. 한국 국기가 휘날리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제 목적지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국 선수들이 밖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군요. 다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긴장했는데 놀랍게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여기 와 주셔서 기뻐요. 한 선수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선수, 지민이라는 이름의 그가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그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훈련을 하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며 더 많은 연습을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날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선수와 코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같은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왕멍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난 표정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믿어져. 마치 여기 있는 유일한 팀인 것 같아 라며 투덜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제 선입견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날 팀을 위해 요리를 담당하는 한국 셰프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주방은 지수가 중심이 되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한국 문화에서 아주 중요해요. 지수가 능숙하게 채소를 썰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위안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가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 군침이 돌았습니다. 지수가 맛보라고 권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죠. 입안에서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라고 외쳤더니 지수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방을 나서며 왕멍을 만났습니다. 지수가 준 작은 음식 용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이들의 매력에 빠진 거 아니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멍. 진실을 보도해야지, 뭐든지 간에. 하지만 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저의 가정을 도전하게 만들었죠. 한국팀은 단순히 스포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함께 가져왔고 그것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태권도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그 선수는 스포츠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통 한국 춤을 연습하는 선수들도 보았습니다. 어디를 보든 현대적 운동성과 풍부한 문화 유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제 기사들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은 매우 기뻐했죠. 계속해, 펠리나. 내 기사들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어. 그의 칭찬은 저를 기쁘게 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제를 시작할 때 저는 결점을 찾고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헌신과 문화를 찬양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국 팀 건물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에 가보니 한 프랑스 선수가 탈진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2명의 한국 선수가 달려와 도와주었죠. 그들은 프랑스 선수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따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록하려고 했죠. 안에서 한국팀의 의사가 프랑스 선수를 빨리 확인했습니다. 탈수 상태이고 혈당이 낮아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먹고 마셔야 해요. 곧 프랑스 선수는 한국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수가 특별히 준비한 프랑스 요리를 포함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본 따뜻함과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자이지만 여기서 다른 팀의 선수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방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력, 문화적 자부심, 진정한 친절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오늘 쓸 기사는 그전에 썼던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결점을 폭로하거나 과대평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죠.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진실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팀과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세상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 올림픽팀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결점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선입견이 도전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일정을 관찰하기 위해 올림픽 빌리지에 일찍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열심히 훈련 중이었어요. 그들이 스트레칭하고 랩을 돌고 집중해서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상 깊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김 코치님에게 다가가서 훈련 철학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단지 신체적 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모두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김 코치님은 저를 아침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거절할 수 없어서 같이 갔죠.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정신건강도 훈련의 일환으로 통합한다고 설명했어요. 명상 세션, 팀 빌딩 연습, 심지어 문화 수업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선수들이 단지 챔피언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식당에 도착하니 활기가 넘쳤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한국 선수들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팀의 요리를 책임지는 지수 셰프를 만났어요. 제가 음식에 대해 묻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요리는 영양 균형을 잘 맞추도록 설계됐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선수들에게 집의 맛을 제공해서 위로하고 영감을 주고 싶어요. 지수 셰프는 주방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재료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졌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팀을 계속 관찰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들이 훈련하고 쉬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들의 승리와 패배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운동 능력만 인상 깊은 건 아니었어요. 다른 팀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항상 존중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자신들만의 팀을 넘어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올림픽 빌리지의 한 적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프랑스 선수를 봤어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후라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때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한국 선수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선수는 자신의 동정과 지지를 잘 전달했어요. 프랑스 선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 따라가 봤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팀은 프랑스 선수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음식과 격려의 말을 나눴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언어를 몇 마디씩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 진정한 인간애와 연대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 편견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놓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계획했던 기사가 갑자기 얕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죠. 대신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환대, 그들의 훈련 방식,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에 대해 말이죠. 단어들이 쉽게 떠올랐어요. 새롭게 깨달은 감사와 이해심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들의 엄격한 훈련, 선수 개발에 대한 전인적 접근, 국제 우정을 기르려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 썼어요. 기사를 제출할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긍정적 반응이 돌아왔어요. 전 세계의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칭찬하며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을 담았다고 했어요. 편집장님도 매우 기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야. 필리나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국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어. 이게 진정한 저널리즘이지. 그의 말에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더 이상 단지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들의 스포츠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저를 더 나은 기자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된 마음을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제 절친인 왕멍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너도 그들의 매력에 빠진 거야. 필리나 라며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관점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왕멍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저널리즘의 역할과 문화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폐막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배운 교훈을 전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최종 기사로 한국의 올림픽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운동 성과뿐만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단결력, 인내, 겸손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의 예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편집장님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저는 글쓰기에 몰두했어요. 일을 하면서 올림픽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이 도전받고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몇 주 전 이 과제를 시작했던 그 기자가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끝나가면서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영향은 오랫동안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폐막식에서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존경과 감탄, 감사의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이 나도 모르게 저를 변화시킨 여정에 감사했죠. 제가 쓴 한국팀의 친절에 대한 기사가 퍼진 후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분에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았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마주해야 했어요. 마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하늘이 파란 게 아니라 초록색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신문사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투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왕멍을 마주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최대 팬이 된 거야. 왕멍이 비꼬듯 말했어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왕멍. 그저 몇 가지를 알게 되어서 생각이 바뀐 것뿐이야. 왕멍이 눈을 굴렸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펠리나, 우리가 그동안 다 틀렸다는 거야. 저는 커피를 저으며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알아. 듣기 힘들겠지만 그래,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한 채 판단했어. 왕멍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이제 내가 그들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저는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공정하고 정직한 게 중요하잖아. 그게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논쟁했어요. 왕멍은 제가 왜 생각을 바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가 우리 우정과 공동의 관점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마치 이미 본 것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우리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왕멍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말하고 떠났어요. 저는 끔찍했어요. 새로운 시각을 얻었지만 제일 친한 친구를 잃는 걸까봐 두려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일은 힘들었어요. 일에 몰두하려고 노력했지만 왕멍과의 논쟁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올림픽과 한국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펠리나, 앉아.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최근 내 기사를 읽었어. 숨을 참으며 나쁜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가 웃었어요. 훌륭해. 이번 올림픽의 정신을 정말 잘 담아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큰 힘이 되네요. 특별한 임무를 주고 싶어. 그는 계속 말했어요. 올림픽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써줬으면 해. 우리가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담은 기사. 이미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실히 알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그들의 단합, 노력, 겸손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그 기사에 몰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더 많은 조사를 했어요. 배울수록 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장벽을 허무는 이야기가 되었죠. 기사를 마쳤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쓴 것 중 최고였어요.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왕멍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칼로 자를 만큼 짙었어요. 내가 뭔가 썼어. 저는 노트북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읽어봤으면 좋겠어. 왕멍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처음에는 찡그리더니 점점 표정이 변했어요. 다 읽었을 때 그녀는 조용했어요. 어때? 긴장하며 물었어요. 왕멍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정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생각을 바꿨는지는 알겠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더 이야기하면서 저는 왕멍의 저항이 단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마지막 기사를 제출했어요. 그건 희망과 영감을 담은 메시지였어요. 전 세계 독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랐어요. TV로 폐막식을 보면서 그 모든 색깔과 흥분을 보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편견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넓어진 시야와 충만한 마음으로 끝맺음을 했어요. 올림픽은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파리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를 보며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종료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채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몇 주 동안의 취재, 배움,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어요. 준비를 하면서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경기장 밖에서 왕멍을 만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준비됐어, 펠리나?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우정이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만원인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모든 나라의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밝은 조명 아래 세계 바다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경기장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엄청난 행사들을 목격한 것에 대한 감사함만 남아 있었어요. 식은 환상적인 빛의 쇼로 시작되었어요. 레이저가 경기장을 가로지르며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유명한 랜드마크 모양을 형성했어요. 전통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선수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많이 가르쳐준 지수가 보였어요. 그는 행복하게 손을 흔들며 한국 선수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지나갈 때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왕멍을 쳐다봤어요. 평소에 찡그린 표정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뭐야? 그녀는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들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변한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왕멍도 변화했어요. 우리는 선수들이 경기장을 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세계의 단, 결과 우호적 경쟁의 상징이었어요. 행사는 전 세계의 음악과 춤 공연으로 계속되었어요. 각 공연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지만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공연자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는 모습을요. 놀랍지 않아? 제가 왕멍에게 말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왜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잖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대하고 있잖아. 왕멍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힘인 것 같아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어.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인터뷰했던 한국 선수들, 그들의 노력과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 요리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준 지수의 인내심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한국 팀이 프랑스 선수를 환영하던 순간, 작은 친절이 저의 눈을 뜨이게 했던 그 순간도요. 식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절정을 이루었어요. 하늘이 색채로 물들면서 저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어요.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위한 촉매제였어요.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경기장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순간의 경외감이 감돌았어요. 그 후 사람들은 점차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는 단지 식이나 선수들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이번 대회를 정의한 단결과 우정의 정신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왕멍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뭐 할 거야? 펠리나? 다시 일반 뉴스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실 문화교류에 대한 기사 시리즈를 제안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마도 한국으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볼까 해. 왕멍은 웃었어요. 너 진짜 누구야? 내 친구 펠리나는 어디 갔어?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그녀는 이해하는 듯 했어요. 올림픽은 우리 둘 다 변화시켰고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선 세상을 보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쓸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한 채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 기사는 단순히 올림픽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단지 운동 성과를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의 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우수함은 국적을 초월하며 친절은 언어 장벽을 넘어서고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제가 쓴 것을 다시 읽었어요.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을 끊었어요. 편집장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펠리나, 내 기사들은 정말 훌륭했어. 내가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진실을 찾아가는 것, 어디로 이끌든 상관없이. 그의 말은 저에게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플랫폼을 받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다짐했어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세상에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 이해되어야 할 문화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어요.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요. 올림픽의 끝은 단지 종료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이 어디로 이끌지 정말 기대되네요. 챕터 6 엘릭서를 가지고 돌아오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 생긴 것 같았죠. 세부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였어요. 다만 제가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만들어 창가에 섰어요. 올림픽이 끝나자 파리의 거리도 한결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맴돌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왕멍에게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야, 아침 먹으러 갈래?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한국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 라고 답장했어요. 30분 후에 우리 항상 가던 곳에서 보자. 카페로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이 주목받는 게 짜증났는데 이제는 많은 걸 배운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 왕멍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이 바뀐 유명 기자는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웃었어요. 유명하지 않아, 멍.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뭐래? 그녀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너 기사 인터넷에 다 떴잖아. 사람들이 너를 용감하다고 칭찬하던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마지막 기사들이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전 용감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저 솔직했을 뿐이죠. 생각해봤는데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시리즈 기사를 써보면 어떨까 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똑같은지를 보여주는 거야. 왕멍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와, 정말 많이 변했네. 나쁜 거야?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좋아. 그냥 놀랐을 뿐이야. 내가 나보다 먼저 깨달은 게 좀 질투나기도 하고. 우리는 함께 웃었고 잠시나마 옛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아침 식사 후 저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속닥거렸죠. 유명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어색했어요. 편집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펠리나, 올림픽 보도 잘했어.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과제가 있어. 저는 호기심에 앉았어요. 뭔가요? 그는 책상을 가로질러 폴더를 밀어주었어요. 문화교류에 대한 시리즈를 써줘. 한국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거기서 시작해.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어가면 돼.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침 식사 때 왕멍에게 제안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멋져요. 말했어요.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어때? 그가 대답했어요. 먼저 서울로 보내줄게.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했어요. 한국어 책을 사고 기본적인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의 관습과 전통을 조사하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해 보기도 했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비행 전날 밤 왕멍과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긴장돼 제가 고백했어요. 바보 같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왕멍은 웃었어요.
아마 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그게 배우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사했어요. 나 없는 동안 너 괜찮을 거야?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을 거야. 어쩌면 내가 서울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날 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이었지만 올림픽 취재를 시작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강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했어요. 한국의 성공에 짜증을 내던 기자에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변화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변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파리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편안한 공간, 집, 익숙한 세계를 떠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사실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의 마음과 정신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이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